예,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소폭의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734선에서 9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코스닥 역시 강보합권입니다. 498포인트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현물시장에서 팔고 있기는 하지만 선물 쪽에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7,700계약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현재는 다소 줄어들었네요. 6,800계약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현물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황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가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1730포인트는 지지하면서 강보합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12시 구간 코스피는 9포인트 오른 1735.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장 초 뉴욕 증시 혼조세로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나오면서 상승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에 장 초반 1721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12시 구간 현재는 173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현재 1730포인트 중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뚜렷한 모멘텀이 부족한 날에는 수급 상황의 지수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도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홀로 400억 넘게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쪽과 연계금에서 강한 매수가 나오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여기에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이 181억 원, 기관이 355억 원 사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 비해 코스닥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시 구간에 비해서도 상승폭이 더 커졌는데요. 현재 3.6포인트 오른 490.5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497포인트의 장을 출발한 후 장 초반 497포인트 시초가 부근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현재 외국인이 매도해서 매수로 흐름을 바꾸면서 상승폭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장 초반 매도해서 매수로 흐름을 바꿨는데요. 기관이 65억 원, 외국인이 9억 원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이 반면 79억 원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하락하면서 1180원대 중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3원 30전 하락한 1184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소폭 오른 1188원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하락하면서 1180원대 중반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뉴욕 지수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여기에 환율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한 점이 오늘 원달러 환율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와 철강금속주들이 하루 만에 희비가 교차된 가운데 오늘 건설과 은행주 중심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1.7% 오르면서 81만 9천 원을 회복했습니다. 반면 포스코는 나흘 만에 하락하면서 50만 원 0.6%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차와 신한지주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LG화학은 그동안 승승장구하다가 오늘은 1%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현대중공업이 1.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비를 2배로 늘린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하이닉스 역시 2분기 최대 실적 전망에 나흘 만에 반등하면서 1%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LG 디스플레이는 오늘도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은 딱 보합권에 걸려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현재 0.3% 떨어지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가 2분기 실적과 SK텔레콤 합병 기대감에 1.9% 이상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메가스터디도 현재 0.1%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ICT가 친환경 전기차 시장의 호황을 누릴 것이라는 전망에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SK컴즈 역시 1.4%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사 구조조정 명단 공개를 하루 앞두고 중소형 건설사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단기 급등은 일부 투자자들이 그동안 낙폭이 컸던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명단 발표 전까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 유의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성지건설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4.6% 이상 급등하고 있고 격산건설도 11%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남광토건과 코브론건설도 7%, 5%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건설주에서 은행주도 강세입니다. 건설사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에 은행주가 줄줄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이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이 1.9%, 하나금융지주가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풍력 부품 관련주들도 오르고 있는데요. 뚜렷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그동안 주가가 바닥을 쳤다는 인식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평산과 용현 BM이 8%, 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동구 SNC와 태웅도 6%, 5%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로 2차 발사 실패로 부진했던 우주항공주가 천리안 위성 발사가 연기됐다는 소식에 또다시 급락하고 있습니다. 한양 디스텍과 세트레가의 비추로테크가 모두 1%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추로시스가 2.4%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네, 2분기 어닝 시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실적 모멘텀에 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황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예, 코스피가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0.6% 상승 1737포인트고요. 코스닥은 498포인트입니다. 자, 2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 오늘장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비숍님. 네. 지수를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소폭 오르니까 그래도 기분은 좋거든요. 네. 종합주가지수 흐름 좀 봐주세요. 예, 종합주가 흐름을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장기간이라 한 10개월 정도 이어오고 있습니다만은 박스권 흐름을 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게 한 10개월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종합지수가 이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문에 툭 꺾어진 이후에 위로 쭉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이겨내는 그런 흐름,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유동성 확대라는 그런 흐름이 있어서요. 위로 쭉 올라온 다음에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출구 전략이 하루 이틀 계속 다음 달로 딜레이하고 미뤄지고 있는 동안에 옆으로 박스권을 하면서 나름대로 에너지를 축적한 그런 양상이 되겠습니다. 종합지수에 대해서 박스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박스를 말하는 건데요. 위쪽에 1730에서 50선을 위로 두고요. 하단으로는 뭐 1550선 정도를 두는 이런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이 현재 종합지수의 양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박스권 흐름을 가져갈 때는요. 종목별 흐름 자체가 먼저 첫 번째 특징이 가는 녀석만 가는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보신 대로 야 이거 그만 갈 때 됐는데 자꾸 올라가니까 신경질 난다 이런 종목들이 나오고요. 또 밑으로 저가를 만들고 있는 종목들은 박스가 거의 끝날 때쯤이 되면 반등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최근의 흐름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차트를 조금만 간단히 자세하게 보면요. 3월 말이 지나고 4월 달이 되면서요. 사실상 박스는 상향 이탈을 하려는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경기 회복이 가시화됐기 때문이죠. 근데 이후에 유로존 문제가 터져나오면서 시장이 맥을 못 치고 다시 한번 접혔고요. 천안함 문제가 겹혔고요.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다 무난하게 수면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다시 상승을 해서 V자형 턴했습니다. 지금 위치가요. 현재 위치가 종합지수 일봉상 박스권의 상단에 놓여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는 사실상 적극적으로 뭘 한다기보다는 간단하게 가볍게 매매를 하실 때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좀 전에 드렸던 말씀을 조금 주목하신다면 4월 초에 위로 상향을 하려는 흐름을 보였다라는 걸 우리가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유로존 문제가 이제 발목을 붙잡은 건데요. 유로존의 해결 기미를 보인다면 더 이상의 악재는 없기 때문에 현재는 약간의 어떤 그 규정상의 조정 정도 간단하게 받아주면은 이것은 2위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반기 주가 뒤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되게 좋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조정이 여기까지 오느냐, 여기서 그냥 바로 가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개미 투자자들은요, 이 윗부분에서 그냥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 모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을 못 받고 있는데 외국인도 팔고 있고요. 그런 양상에서 기금들은요 조정이 얕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서서히 매수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개미들은 계속 사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쉬 조정이 들어가지 않은데 위로 올라갈 만한 힘도 현재는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런 패턴이 지금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종합지수에 대한 관찰이고요. 종목별로 들어가게 되면 위로 쭉 솟구치는 신고가형 실적 개선주, 대형 지수 관련주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윗부분에 사시면 밑에서 더 살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윗부분까지 올라오고 수익 난 분들은 일부만 파시고 조금 흔들리면 더 사주시고 퍼 담으면 향후에 이 박스를 돌파하면 되게 세고 강한 지수 상승이 가능하거든요. 한 2000포인트까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겠고요. 현재 바닥을 오르는 종목은 지수의 조정을 염두에 둔 잠깐 동안의 흐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익이 나오면 또 반만 팔았다가 내려오면 다시 받아주는 흐름을 통해서 박스권 이탈 이후에 바닥 종목도 회복이 되는 그런 시세를 노릴 수도 있고요. 문제가 중간권에 있는 흐름을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이 될 텐데 이렇게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민감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손절을 하고 또 따라붙고 이러시지 말고요. 순환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장 배경이 박스를 달리기 때문에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이슈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이슈를 쫓는 게 아니고 기다리고 있다가 내 차례가 오면 올라가면 끊어내는 흐름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뭐 마음속에 배경으로 까실 흐름은요. 향후에는 좋다.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간 많이 오르지 못했던 종목 중에서 오늘 관심 종목을 한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비숍님, 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대형 IT 중에서 가장 오르지 못했고 밑으로 밀린 게 이제 LG전자가 되겠습니다. 예. LG전자가 무슨 휴대폰 부분에 뒤처졌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랬습니다만은 그래도 LG전자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대표하는 삼성전자와 함께 그런 업체가 되고요. 휴대폰 부진이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다른 부분이 탄탄하게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LG전자의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10만 원대라는 가격이 저점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10만 원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하단 바닥권을 깨고 밑에 내려가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매집 작업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향후의 흐름은 당연히 10만 원이 1차 저항선이 되겠습니다만은 넓게 보시는 분에게는 저항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고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에게는 또 재밌는 한 5% 수익 났으니까 끊어주고 내려오면 또 산다. 이렇게 재밌는 용돈벌이 구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0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매수 작업을 많이 실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LG전자가 된다. 후발주자고 그동안 소외돼 있었기 때문에 힘이 모이기 시작하면 점점 매수세를 불러올 양상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서서히 매집 작업을 해도 좋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해봅니다. 손절 가격 정도는 뭐 지금 현재가 95,000원 정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요. 95,000원 이하 93,000원, 2,000원 여기가 이전 저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를 손절을 로스컷으로 설정을 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목표가액은 1차적으로는 이전 박스 비슷하게 고점을 만들어 놨던 12만 5천원 정도를 설정하시고 가는데 여기서 턴에서 올라간다면 12만 5천원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소외됐다 올라가는 종목이 되니까요. 이거를 뚫고 꾸준히 올라갈 종목이 되니까 뭐 이렇게 바닥권을 잡고 있는 뭐 개별주는 불안하고 대형주 중에서 이런 종목 없나 하시는 분들은 이제 LG전자가 매를 맞은 만큼 맞았다. 이제는 반성도 많이 했으니까 올라갈 때 됐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시티그룹이 오늘 중장기적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LG전자를 강력 매수 추천을 했는데요. LG전자가 그간 정말 많이 내렸었고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진 듯 싶습니다. 95,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목표가를 125,000원 주셨고 손절가는 91,000원 제시를 하셨으니까요. 비숍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관심 종목까지 받아봤고요.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상담을 해드려야겠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오늘 015-8500-1110번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재미있는 닉네임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좋은 예라고 하면서 문자 보내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더니 또 그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고맙습니다.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돈벼락 맞고 싶어요. 머리 아파요님 있으시고 지구의 평화님과 생뚱그녀님은 제가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오늘도 오셨고요. 우후죽수님 오셨고 특정물 도구마님, 하루하루님, 열쇠님, 용돈벌겠니님도 있으십니다. 뽕따라는 닉네임 보내신 분이 계신데요. 여름이면 뽕따 많이들 드시죠? 뽕따가 뭔지 아시나요? 아이스크림입니다. 혹시 비좀 드셔보셨어요?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뽕따님도 오셨고요. 자, 오늘 참여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빨리빨리 많은 종목들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세요. 자, 처음으로는 한국 화장품을 보겠습니다. 한국 화장품을 5,280원에 매수를 하신 양파님이신데요. 예, 한국 화장품을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은 최근에 시장에 뭐 일정한 뭐 테마나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분할형,
분할 이후에 이제 급등을 하는 묻지마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 조금 유행했었습니다. 한국 화장품에서요, 한국 화장품 제조와 한국 화장품 판매 이렇게 나눴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 이제 한국 화장품은 판매나 또 부동산 뭐 임대업 이런 거를 이제 업종으로 하는 분할 이후에 시세가 좀 낮다가 하염없이 내려오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조금 이 부분을 윗부분에 따라 붙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밑으로 많이 빠져서 현재 4,195원 정도 달리고 있는데 손절 가격도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기가 조금 뭐 합니다만은 현재 양상은 사실은 손절 가격이 뭐 합당하다면 손절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미 그 가격대를 떨구고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손절하시기엔 좀 아깝지 않느냐는 판단하기 때문에요. 현재 패턴은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올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한 3,500원 정도까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온 이상 그걸 좀 참으셨다가요. 다시 반등을 하게 되는데 급등은 좀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판단을 해보고요.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목표가를 최종으로 잡는다면 5,500원 정도만 제시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은 손절을 기회를 놓치셨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시고요. 올라오게 되면 손절을 할 수 있도록 혹은 또 본전에 팔 수 있도록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전반적으로 회사는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한화케미칼을 상담받아 보겠습니다. 뽕따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30% 갖고 있고 17,300원에 사셨습니다. 장기 목표가를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예. 한화캐피탈은 이제 저도 여기서 이제 관심 종목으로 추천을 했던 종목이긴 한데요. 목표가를 2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거기를 달성을 하고 이제 그 부분에 이제 팔 때가 되지 않았나 판단하는데 우리 지금 의뢰하신 분께서 17,300원에 매수를 하시고요. 이전 고점을 통과하는 그런 타이밍에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시는데 이쪽에서는 2만 원을 목표가로 설정했다는 건 거기가 저항선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가면은 조금 접었다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점을 먼저 주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거에 합당한 행동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나는 중장기 투자자라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어. 잔파도는 무시할 거야라고 한다면 목표가를요. 중장기 목표가는 현재 패턴은 윗부분을 계속 오르는 패턴이기 때문에 2만 5천 원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2만 5천 원까지는 무난한 자, 2만 원대 저항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에 박스권도 만들고 흔들고 이럴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에서 일단 한번 끊어주시고 또 사주시고 잠깐 단기 노름을 좀 하시다가 그 다음에 넘으면 또 들어가는 게 어떠실까 이렇게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광토건을 상담받아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까요 하셨어요? 자, 매수하신 가격이 4,850원, 3,000주를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매도 가격 좀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자, 건설사 구조조정 면단이 내일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 건설주가 급등하는 것이 지수 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남광토건 어떨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이제 D-1 얘기를 합니다. 예. 내일은 이제 퇴출될 명단이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남방통운도 사실상 뭐라고 이렇다고 말하기는 뭐합니다만은 약간의 그 냄새는 나는 종목에는 해당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흐름 자체가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식으로요. 건설주 전반 즉 살아남은 건설사들 특히 중소형 건설사들 경우에는 살아남기만 하면은 나머지 떨궈져 나간 종목들이 이제 차지할 수주들을 뭐 독식할 수 있고요. 또 구조조정이 다 됐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혜택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바닥에서 이탈할 기회다라고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식으로 오늘 그 중소형 건설사들을 많이 위로 끌어올리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남광토건은 현재 매수하시고 조금 내려온 양상인데 이런 부분을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구조조정 명단에 들어있지 안 들어있는지는. 그렇지만 웬만하면은 이 종목은 빠져나올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좀 해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대로 좀 쥐고 계시고요. 그렇게 된다면 내일 살아날 수 있다면 동사는 이제 바야흐로 상승 계기를 만들 테니까 매수하신 것 때문에 좀 내려온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적어도 7,500원까지는 상승세가 나오지 않겠느냐. 또 그리고 지수라든가 전체 글로벌 경기라든가 세계 미국 지수라든가 이런 걸 방해만 안 놓는다면 사실은 이 지점이 바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꾸준히 연말까지 올라가게 되는 흐름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일 뚜껑을 열고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상담 받아봤고요. 이번에는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를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중국의 화폐 단위 또는 법정 통화를 일컬어 뭐라고 할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위안화, 2번 안부전화입니다. 오늘 퀴즈가 쉬웠나 봐요. 문자 참여율이 높은데요. 자, 오늘 1번이라고 보내주신 분이 많으시고 2번이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정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2924님, 나라사랑님께서 열흘이 지났는데 아직도 로댕정 관람 티켓 못 받으셨어요 하셨는데 저희 스텝이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가 연결이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015-8500-1110번 통해서 주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로댕정 관람 티켓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나라사랑님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문자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 문자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내일 빨리빨리 해서 오늘 들어온 종목들 다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비쇼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이 시각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포스트 희망근로를 통해 일자리 8만 4천 개를 만들고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트랙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공공요금의 가격 상한을 정해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중기요금 협의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연말에 종료되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경감 조치의 연장 여부를 포함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생대책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 징수세율을 현행 8%에서 6%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 5% 안팎에서 5.8%로 대폭 올려잡고 내년에도 5% 내외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 2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1분기보다 둔화된 6.2%를 기록하고 하반기에는 추세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해 연간 5.8%의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재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도 지난 1월의 목표보다 5만 명 늘어난 30만 명으로 늘려잡았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경기 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차 늘어 하반기에 3.1% 상승하고 연간으로는 2.9%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공공요금부터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되 불가피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인상폭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64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물가가 서민들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공요금 인상이 기초수급 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추가적인 부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대형마트 주유소와 자영 주유소 사이에 상권 침해 분쟁이 일어나면서 정부가 대형마트 주유소 측의 영업시간을 6시간에서 7시간 줄이라는 강제 조정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군산과 구미 등 이마트 주유소 두 곳을 상대로 한국주유소협회가 제기한 사업조정 신청을 심의하고 이 같은 강제 조정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이마트 주유소 두 곳이 인근 자영 주유소에 일정 정도의 영업상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주유소 운영 시간을 6시간에서 7시간 줄이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로써 해당 주유소는 현행 18시간인 영업시간을 11시간에서 12시간으로 단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도 무료 문자 번호 015-8500-1110번 통해서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를 하셨습니다. 비타민 퀴즈 문제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면요. 중국의 화폐 단위 또는 법정 통화를 일컬어 뭐라고 할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위안화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도 많고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도 많아서 오늘은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보내드릴 분들을요, 5분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한 분 한 분 말씀을 해드릴게요. 먼저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 가지고 가실 분은 9491님, 8513님, 4354님, 1904님, 6368님이십니다. 신의손 로댕정 관람 티켓, 또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로댕정 티켓을 2장씩 가져가실 분들은요, 9728님, 1533님이시고요. 또 증권 칼럼니스트 김준근 씨의 책, 주식시장 승자의 조건 책 받아가실 분은
5301님입니다. 은정사랑님이시네요. 이렇게 오늘 9분께, 8분께 상품을 드립니다. 상품 가져가시는 분들은 잘 활용해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입니다. 고맙습니다.